다음에 이제 BCD 덧셈을 설명하겠습니다. BCD는 바이너리 코디드 데시멀의 약자인데 10진수를 나타내는 거죠. 이진수 체계에서. 자, 이진수는 0에서 4비트가 있으면 0에서 15까지 나타낼 수 있는데 4비트로 주어진 이진수를 가지고 9까지만 나타내는 거죠. 100, 1까지만 나타내고 더 이상의 어떤 수가 필요하면은 한 자리를 더 쓰는 겁니다. 4비트를 또 하나를 더 써요. 그래서 0001 해서 요거는 밑에 자리수는 1의 자리수고 10진수로 1의 자리수고 위의 자리수는 10진수로 10의 자리수다.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두 자릿수 BCD 코드면은 앞에는 0000이고 뒤에는 0000, 0001, 0010 이렇게 하나씩 커지다가 9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럼 이게 10진수로 0에서 9까지 되는 거고 10진수 10을 표현하고 싶으면은 0001 그 다음에 0000 이렇게 해서 10진수 10을 표현하는 거죠. 앞에가 10의 자리, 뒤에가 1의 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11은 0001, 0001 그러면 10진수 11이다. 이런 식으로 이진수 4비트 가지고 4자리수 이진수 가지고 10진수 한 자리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 방법이 BCD 넘버 표현 방법입니다. 바이너리 코디드 데시멀 약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 이런 BCD 숫자들끼리의 덧셈을 전담하는 덧셈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컴퓨터 내부에서는 이진수로 그냥 작동을 잘 하지만 결국 사람으로부터 입력을 받거나 사람에게 보여줄 때는 10진수로 변환시켜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냥 이진수를 그대로 사람한테 보여주면은 사람이 이제 이해하기가 어렵죠. 자,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들어오는 거는 10진수일 거고 그 10진수를 그대로 받자마자 바로 그대로 자릿수 하나하나를 이진수로 나타내면 BCD 코드가 가장 나타내기에 편리한 거죠. 여러분들이 키보드에서 32를 눌렀다고 할 때, 예, 요거를 3은 0011 이렇게 나타내고 2는 0010 이렇게 나타내고 요렇게 딱 받아들인 요 상태가 바로 BCD 코드 입력 받은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를 놓고 그대로 이걸 가지고 어떤 연산을 한다면은 이거를 이진수로 바꾸고 즉 32에 해당하는 이진수면은 10000 이렇게 되겠죠. 0이 5개가 되겠습니다. 그죠? 1, 2, 4, 8, 16, 32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32의 자리니까 이렇게 변환해 가지고 뭔가 계산을 하는 것보다 그냥 요대로 두고 BCD 표현 그대로 두고 이걸 가지고 다른 연산을 한다면 사용자한테 보여줄 때 훨씬 더 변환 과정을 생략하고 보여주니까 편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용도 등등이 있습니다. BCD 덧셈을 비롯한 BCD 연산들은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BCD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덧셈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들어오는 수도 BCD고요. 출력으로 내보내는 수도 BCD여야 됩니다. BCD 덧셈기라는 것은 들어오는 수가 BCD로 표현된 수입니다. 즉, 한 자릿수 BCD 덧셈기라면은 0에서 9 사이의 값만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출력으로 나가는 수면은 자, 9 더하기 9가 제일 큰 수인데 9 더하기 9면은 18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캐리가 하나 나가고 그 다음에 썸이 나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4비트씩 캐리 썸 4비트 캐리는 뭐 1비트라도 되겠군요. 어차피 이제 18이 제일 큰 수니까 1비트만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BCD 애더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입력의 제한 조건이 0에서 9 사이다. 9를 넘어가는 거는 들어오지 않는다. 비록 입력이 4비트짜리가 2개가 들어오지만 10이나 15나 이런 수는 안 들어온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BCD 덧셈기를 만들 때의 좀 고려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예를 들면은 BCD 애더
보기 전에 이제 BCD 덧셈을 생각해 보면요. X하고 Y가 지금 더하는데 X가 7이고 Y가 5예요. 그럼 7 더하기 5를 하면 12가 되겠죠. 근데 그냥 이진수 덧셈기, 그냥 일반 애더를 가지고 더해버리면은 7 더하기 5를 하면은 이렇게 12가 표현됩니다. 1100으로. 왜냐면 0, 1 더하기 1은 0에다가 자리 올림 1 있고요. 그 1하고 캐리 1하고 1하고 0하고 더하면은 또 썸이 0이고 자리 올림 있고요. 그리고 이제 111 3개를 더하면은 썸이 1이고 캐리가 나가고 그 다음에 1000 더하면은 또 이렇게 썸이 나오고 해서 1100 12가 얻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더하기를 해버리면요. 근데 BCD로 결과를 BCD로 나타내야 BCD 덧셈기니까 이렇게 끝내면 절대 안 되고 1100을 12라고 했으니까 10진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1의 자리수는 2가 돼야 됩니다. 0010이 되고 1의 자리수는 그리고 10의 자리수가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변환시켜 줘야 됩니다. 반드시 변환 과정까지 포함해야 이제 BCD 덧셈기인데 그래서 지금 변환을 한 것이 여기에 1, 그리고 2 이렇게 해서 두 자리수 BCD 수로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변환하는 방법이 뭐냐? 6을 더해주는 겁니다. 결과값에다가. 왜 6을 더해줄까요? 10이 넘어가면은 캐리가 생겨야 그것이 10진수다운데 4비트 이진수는 캐리가 안 생기죠. 그러니까 캐리가 억지로 생기게 하기 위해서 BCD에서 제일 큰 표현 숫자인 9하고 실제 이진수에서 4비트 이진수에서 나타낼 수 있는 제일 큰 숫자 15하고의 차이값 6, 그 6을 더 집어넣어서 그 캐리가 생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6을 더해주면은 BCD 표현으로 돼버리는 거죠. 만약에 그 덧셈을 했는데 결과값이 뭐 9가 10이 됐다. 그러면은 10이 되면은 1010이 될 겁니다. 근데 1010을 10000으로 만들어야 이게 BCD 표현인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면 여기다가 6을 더하면은 여기에 있던 10은 16이 되고 16이 되면서 캐리가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아랫자리 수는 0이 되고요. 12였다면은 요거는 10이고요. 13이었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6을 더하면은 캐리가 생기고 1이 되고요. 아래쪽은. 그래서 11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12라면은 1100 여기 나와 있는 예와 같이 여기다가 6을 더하면은 12에다 6을 더하면 18이 되는 거죠. 18인데 18은 10 먼저 요거는 16으로 캐리가 나가고 밑에가 2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0 12가 되는 거죠. BCD 숫자로. 자, 그래서 S는 X 더하기 Y인데 만약에 결과값이 9보다 작다면 그러면은 그 결과값 자체가 BCD 덧셈 값하고 같은 거고요. 결과값이 9보다 크다면은 6을 더해 가지고 캐리를 강제로 만들고 썸도 교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아이디어를 지금 회로도로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X하고 Y가 BCD 넘버인데요. 그냥 일단 일반 덧셈기로 더합니다. 더해서 나온 결과값을 Z라고 하고요. 이 Z를 그대로 쓸 수도 있고 교정할 수도 있는데 이 Z가 9보다 큰지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9보다 크다. 캐리 포함해서 이제 봐야 됩니다. 9보다 크다. 그러면은 6을 이 결과에서 6을 더합니다. 원래 나온 결과 Z에다가 6을 더해서 결과를 어드저스트 하고요. 9보다 크지 않으면은 0을 더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게 합니다. 여기 먹스라는 회로가 나오는데 먹스는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는 회로입니다. 이 경우는 6하고 0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출력으로 내보내주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즉 어드저스트 신호가 1이면은
6을 선택해서 먹스의 출력으로 내보내고 어드저스트 신호가 0이면은 입력 0을 선택해서 출력으로 내보냅니다. 이 먹스의 출력과 원래의 z값을 더해서 최종 썸을 만들어내게 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BCD 덧셈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BCD 덧셈기를 보시면은 지금 요것이 덧셈 결과입니다. 앞에 부분은 생략하겠고요. 8, 9, 이제 10, 여기서부터 문제죠. 10에서 18까지. 자, 요 9가지 경우의 수가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요것을 교정을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교정을 해서 BCD 표현에 맞게 표현되도록 고쳐 줘야 되겠습니다. 자, 10에서 18까지. 자, 요게 이제 원래 덧셈기에서 나오는 출력인데요. 여기다가 6을 더해 주겠다는 겁니다. 6을 더해주면 10이 넘어갈 때는 6을 더해주면은 자연스럽게 BCD 표현으로 변한다는 거죠. 10은 1, 6이 되고요. 11은 1, 1, 12는 1, 2 이런 식으로 윗자리는 다 1이 되고 6을 더해주면은 아랫자리는 10진수의 1의 자리수와 같은 값을 가지도록 변환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18이 있는데 여기다 6을 더하면은 요거 캐리아웃까지 합쳐서 이제 18인데요. 여기다가 6을 더해주시면 지금 2가 있죠. 그래서 6을 더해주면은 밑에가 2니까 8이 되는 거죠. 8. 1000이 되는 거죠. 만약에 6을 더해버리면. 그래서 18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지금 x하고 y를 더한 결과가 9보다 크냐 하는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 디텍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9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는 결과값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6을 더해 가지고 그 출력을 교정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보다 크냐 하는 것은 이러한 회로가 9보다 큰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9보다 큰 경우에 식을 어떻게 이런 게이트가 나왔나를 보면은 자, 조건이 캐리가 있거나 캐리가 없을 때는 여기 이제 출력을 Z3210라고 이렇게 출력 각 비트에 이름을 붙였다면은 Z2와 Z3가 동시에 1이거나 아니면은 Z3와 Z1이 동시에 1이거나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만족되면은 9보다 큰 경우, 즉 10 이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캐리 아웃이고요. 캐리 아웃이 있거나 또는 Z3와 Z2가 동시에 1이거나 또는 Z3가 1이고 Z1이 1이고 이거나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5하게 1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가 썸이 그 9보다 큰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얘가 1이 되는 경우에는 9보다 크니까 교정을 해주기 위해서 애더에다가 6을 더해 줘야 됩니다. Z 값에 6을 더해 줘야 되는데 더해주는 방법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떤 값에다가 이게 Z인데 거기다가 6을 더하는데 6은 상수니까요. 6은 4 더하기 2죠. 그래서 1, 1, 0110을 더하는 거죠. 0110 이걸 더하는 거니까 자 밑에 자리수는 0하고 더하니까 그냥 패스입니다. 그래서 S0는 그냥 나왔고요. 가운데에 이제 보면은 여기 Z1하고 Z2가 1과 더해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Z1 여기가 Z2인데 얘네들이 0과 더해지든지 1과 더해지든지. 그래서 2빗 애더면은 충분합니다.
Z1, Z2하고 1, 1하고 더하든지 아니면 0, 0하고 더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1, 2하고 만약 1, 2하고 더하게 될 경우에는 캐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Z3하고 여기 Z3하고 여기 아래쪽 덧셈에서 올라온 캐리랑 더하는 것까지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래서 그 더하는 부분이 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두 자리 더하는 거는 2bit 에러 가지고 되고, 여기서 나온 캐리, 이렇게 넘어오는 캐리죠. 캐리하고 Z3하고 여기 Z3하고의 요 exclusive one은 썸식이죠. 썸. 그래서 half 헤더를 여기다가 둔 겁니다. half 헤더에서 캐리를 만드는 부분 필요 없으니까 썸만 남겨뒀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BCD 덧셈기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비교기인데요. 비교기는 빼기를 해서 비교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x하고 y를 비교하는데 xy가 작으냐 서로 같으냐 x가 크냐 같거나 크냐 하는 거를 판단하는 건데요. 비교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뺄셈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x-y를 할 건데 x 더하기 y의 2의 보수를 하면 x-y죠. 그래서 y바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덧셈기가 있는데 x는 그냥 넣어주고요. y는 바를 붙여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1은 캐리인 자리에 전체 캐리인 자리에 1을 가해줌으로써 y바 더하기 1까지 구현됩니다. 즉 여기서 나온 썸은 결국 x 빼기 y입니다.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x가 y보다 작으면은 음수가 되는 거죠. 자, 음수인지 알아내는 방법은 MSB를 체크하는 겁니다. MSB는 마지막 만약에 4비트 수를 비교하는 거였으면은 마지막 풀 애더의 썸이 MSB가 되는 거죠. 요 그림에서는 S3가 N 네거티브의 의미를 가집니다. N이 1이면은 음수, 즉 X가 Y보다 작은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같거나 큰 거죠. 자, 근데 n이 1이라고 해서 무조건 x가 y보다 작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오버플로가 났을 수도 있거든요. 정상적인 뺄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버플로가 나지 않았으면서 그러면서 n이 1이어야 x가 y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오버플로를 테스트하는 v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오버플로 체크하는 거는 우리 덧셈에서 배웠죠. cn하고 cn-1하고 exclusive or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 캐리하고 MSB 입력으로 들어오는 캐리하고 를 exclusive or에서 오버플로우 만들고요. 그러면 네거티브 오버플로우 얻었고, 자, 썸이 0인지 알아내는 부분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0인지 알아내는 부분은 모든 비트들의 썸 비트를 노화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0이라면 0000이 돼서 노화계트 출력이 1이 되면 그때는 출력이 0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Z 출력은 이 X하고 Y를 뺀 결과가 0인지를 테스트하는 비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가 Y보다 작다 그러면 오버플로가 나지 않으면서 N이 1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버플로가 안 나고 0이고 오버플로우 비트가 0이고 n이 1이면은 음수인 거죠. 근데 오버플로우가 만약에 났으면은 n이 0이어야, 왜냐면 오버플로우가 나는 거는 부호를 바꿔버리는 거니까요. 오버플로우가 났을 때는 n이 0이어야 음수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exclusive or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xy가 같다는 거는 그냥 z가 1이냐라는 걸로 간단하게 체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x가 y보다 크냐 하는 거는, 크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같거나 작지 않다라는 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OR 조건인데요. x가 y보다 작거나 또는 x가 y보다 같거나이니까 x가 y보다 작다는 조건이 요거죠. x, y보다 작다는 조건이고요. 그 다음 x, y가 같다는 조건이 z가 1인 거죠. 그 두 개를 OR을 한 다음에 그 조건이면 x가 y보다 같거나 작다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그거의 반대 조건이 x가 y보다 크다는 거죠. 그래서 컴플리먼트를 거기다가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같거나 크다, x가 y보다 같거나 크다는 x가 y보다 작다의 반대죠. 그래서 v하고 n은 exclusive or를 한 것에 대해서 다시 bar을 붙여주면 됩니다. 즉 exclusive no를 연산을 해주시면은 x가 y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서 이 네 가지 조건의 비교를 이렇게 VNZ를 이용해 가지고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어떤 비교기가 있으면 X하고 Y를 비교한다. 그러면 출력이 4개가 나오는 거예요. X가 Y보다 크다, XY가 같다, X가 Y보다 작다, 크다, 그 다음에 같거나 크다 이런 식으로 4개가 나오는 게 있다고 할 때 만약에 XY가 같으면은 같다는 것도 1이 되고 같거나 크다는 것도 1이 되겠죠. 근데 x가 y보다 만약에 크다 그러면은 예, 크다는 것도 1이 되겠고 같거나 크다는 것도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들을 출력을 4개 중에 한 출력을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